길의 제목은 병사들의 길이에요. 화도진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하던 길, 또 거기 생활하던 길, 그 길을 볼 거예요. 송영교하고 화평교 저 사이에 이 숨은 통을 사이에 두고 저쪽하고 이쪽 양쪽에 서로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감시하는 초소도 있었고, 화도진 병사들이 농사 짓고 또 거기서 살았던 흔적들이 요 위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조선기계 제작소 자리거든요. 네. 이쪽이 조선기계 제작소 자리인데 그분들이 증언하시는 게 이쪽 언덕, 또 저기 송림산 언덕 쪽에서 사람들이 까맣게 내려왔다. 일을 하러. 예. 그 정도로 많이 내려. 많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엄청 많았다는 거지. 자, 여기 조선기계 제작소의 옆에 형성된 마을들이 얘기해요. 포구의 어천마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다. 쭉 따라서 아까. 예, 저 화덕교회가 중심이에요. 다 화덕교회로 통하는 거예요, 길들은. 여기 화수보드길. 이게 어디로 화도진 공원이요. 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쌍물 아니에요. 그 사이길로 가자고요. 여기 쪽으로요? 예, 그러면 저기 쌍우물이에요, 이제. 네. 쌍우물. 우물이 여기 있었고 저쪽에 있고 두 개인 거예요. 쌍우물이라 그래서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두 개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는 지금 거기 이렇게 남아 있는 거. 예. 같던데. 이게 여기도 다 화덕교회로 통하는 길이에요. 이게. 선생님, 병사들이 이쪽이 이제 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부대로 그렇지, 들어갈 부대로 때는 들어갔지. 이쪽 여기 길로.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럼 저희가 지금 그 중간 자리에 서 있는 거네요, 선생님. 여기 딱 중간 자리죠, 이게. 그러니까 화도진이 다 컸을 거라는 거, 저기까지가 화도진 전체였을 거라는 거지, 이게요. 지금, 예, 예. 지금 복원돼 있는 거는 서문 쪽이야. 축소가 됐다. 네, 그 동문 쪽만이에요. 여기에서 넘어갑시다, 우리. 그냥 이게 화도진 병사들이 먹던 물이 아니겠냐, 이제 하는 거지. 아, 이게요? 예. 그래서 이 큰 길들도 없었고 다 요런 길들인가요? 요런 길로 통해서 화도진. 저런 길로, 예, 통해서 화도진. 근데 화도진 병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마을 사람들도 이 우물을 먹었을 것 같은데 예. 이 우물 두 쌍우물로 충분했나요? 물이 항상 부족했다고 그래요. 이게 물이 부족하다고 느낀 게 일본인들이 네. 한 1894년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 늘어나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인구가 뭐 다 해봤자 한 10,000명 정도? 요 정도였지만 그 다음부터 17,000명, 30,000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17개 우물을 만들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수도국산에 그 수도를 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집이에요. 아, 이 집이에요? 이 집이 가장 큰 집인데 여기는 일본인 집이었던 것 같아. 이 기와가 일본 기와예요. 아까 그 기와는 조선 기와. 요게 막새예요. 저건 침이에요. 이건 막새고. 예, 침인데, 예. 침이는 원래 조선 궁전이나 궁궐이나 네. 절에서만 쓰는데,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거의가 이걸 갖다 막새를 쓰더라고요. 침이, 그렇지. 하려고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기와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기와, 이건 구운 거예요. 일본에서 까만 기와를 만드는데 이 까만 기와를 1910년대까지 만들고 더 이상은 안 만든다 하거든요. 더 이상 구워내질 않는데요. 그 더 이상 구워낼 필요가 없었던 거지. 이제 건물이 거의 건축물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게 요거하고 근데 이게 일본 신사나 팔경원에 진 그 봤던 기와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거기는 다 구름 모양이거든요. 근데 꽃무늬야. 여긴 꽃무늬예요. 여기 끝에 있는 요. 예, 꽃무늬예요. 네. 또 저기 이게 연화무늬가 있고 꽃무늬가 있거든요. 이거 다 틀리다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응. 의도적인 것 같아요. 자기네를 신격화하고 높게 표상을 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시자고요. 또 이쪽으로 생겨나는 게 다 이게 이제 사택들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안에 들어가면 한 마을이라니까, 이게.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하나의 마을이에요. 나무 이런 거 그대로 살아있네요. 맞아, 팀장님. 이 사택들이 구분을 해요. 그래서 가족들 여기 해가지고 몇 집, 뭐 조선 기와집은 몇 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계획을 해서 하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게 조병창 쪽에 남아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조병창 쪽도 많이 알려졌는데 여기는 거의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집, 여기 아까 거기에 내가 사택 봤잖아요. 이걸 갖다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 하나도 없이 저렇게 헐어버려가지고는 아깝다는 거지. 연구를 하고 나서 좀 바꾸면 좋은데 이제 막 내가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인데 자료들을 다 없애고 있네요. 자료를 지금 없애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찾기가 진짜 음. 너무 힘들고 너무 아까 그랬잖아요. 수문통이 아까 봤을 때 보다시피 물하고 통하잖아요. 수문통이 서울하고 통하고 이게 또 어디로 통하냐? 중국으로 통하죠. 바다로 해서 중국으로 통하죠. 그 당시 저 일본의 전쟁 목적은 중국이에요. 중국으로 가기 위한 거점이 그렇죠. 우리- 인천이죠. 네. 그래서 이 군수 공장들 중에서도 인천에서 제일 중요시한 게 동양방적. 동양방적하고 이제 거기 흥안방적 이렇게 생겼지만은 여기서 일본인들의 군복이에요. 이건 1933년부터 해가지고는 군복이야. 군복하고 뭘 하냐면 군화. 이 군화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냐면 강아지들, 개들을 갖다 다 잡아요. 300만 마리. 강아지를 잡아서 어떻게 잡아서 개 털 때 껍질을 끼는 거죠. 군화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갖다 뒤에 수출을 하거든요. 만들어가지고 이걸 키역 공장에서 만들어서 다시 중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만주 쪽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이런 공간이 공장들이, 필요했고 관리자들의 숙소가 있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은 철광석이 나는 철광산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끼고 있는 거예요. 왜? 수출을 거기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도 중요했던 바로 중국으로 가는 통로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인천은 참 아픈 곳이네요. 예. 선생님, 저희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가 수문통 우리가 초입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이 수문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문통은 강화 염화로 가는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길을 볼 수 있는 길목이 됩니다. 서울로 가는 물길을 이 바닷길을 지키기 위해서 화도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화도진 병사들이 거기서 지키면서 생활을 하던 곳이죠. 또 이게 일제 강점기가 되면 이게 중국 침략의 교두보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길을 그대로 군수공장 밀집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또 여기가 또 한 번의 비극을 겪는 건 일본인들의 군수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한국 전쟁 때는 집중적인 폭격을 받습니다. 여기가. 집중적인 폭격을 받으면서 여기 공장들 다 지붕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여기서 석탄 공장들이 시작이 됩니다. 석탄 공장들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우젓 배들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는 들어와서 여기 새우젓 드럼통들이 그때 도라묵강이라고 그랬죠. 예, 도라묵강들이 여기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했네요. 선생님, 전쟁 때 집중 폭격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가 중요 지역이다. 군수 공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다시 그 군수 시설로 이용될까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좀 선생님, 요거 몇 개 남은 거 남았다 이게 남아있죠? 이거 이게 다 새우젓 새우젓. 예 도라묵강. 이게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진열이 되다시피 했는데 네. 지금은 요것만 남은 거예요? 이거보다 조그만데 이거보다 컸는데 통이? 응 이거보다 컸어. 선생님, 저희가 오늘은 병사의 길을 걸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온 이곳이 종착점인가요? 예, 지금은 종착점인데요. 우리가 화도진에 있던 병사들이 살았던 그 흔적을 찾은 거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찾았고 여기가 왜 병사들이 살아야만 했나 그걸 보았는데 우리가 조선 말 근대로 들어오면서부터 중요하고 우리가 국방상으로도 가장 중요한 곳이다 했던 것이 결국은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이 제국주의로 가는 길에 여기가 그 중간 지점이 됐다는 거죠. 왜 오다 보면 길이 다 중첩이 됩니다. 하도진 병사들의 길과 일본이 군수기지화 되어가는 인천의 길이 서로가 중첩되는 그 시간이 만나는 곳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송현동 67번지에 조선기계 제작소에 거기에 있던 관리자 집들, 사택들 거기하고 그 다음에 화수동에 들어오면서 들 사택들 그리고 거기서 봤던 공동주택 그리고 현재 화수보도에 있는 이 공동주택들을 봐오고 있습니다. 1879년부터 현재까지를 다 보여주는 길이 됩니다. 이게. 근데 그 길에 중첩되는 흔적들이 좀 새롭게 변하고 너무 쉽게 빠르게 이걸 편리하게 만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옳은 건지 아니면 이 시간의 흔적들을 보여주는 어떤 방법은 없을지 좀 느리게 가는 방법은 없을지 요걸 좀 더 생각하게 하는 오늘 하루였네요. 이거 부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맞춰보고 나서 헐어도 되는데 먼저 헐어버리니까 이게 참 아쉽죠. 선생님, 저희가 수문통 입구에서 시작할 때는 병사의 걸음으로 씩씩하게 출발을 했는데 막상 여기 도착해 보니까 맥이 빠집니다, 선생님. 정말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언젠가는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기록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걸 잘 남겨둘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사진하는 사람이니까 사진 작업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이 선생님들이 하는 이 사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천엔 기록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역사를 할 때도 이거를 작업을 할 때도 이걸 해요. 사진을 보고 분석하는 작업이 무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없어지잖아요, 자료들이. 그거를 저희가 열심히 다니면서 빨리 그 자료를 모아야겠어요, 선생님.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열심히 다음에 더 걷겠습니다.